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입니다.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들의 충돌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고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고체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을 데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일단 1차적으로 뜨거워지겠죠. 였다가 이제 불을 뗐으니까요. 그러면은 얘가 뜨거워지면은 얘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근데 이제 고체니까 제자리에서 얘네들이 이제 떠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럼 얘가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놈은 얘 때문에 또 떨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옆에 있는 놈이 떠니까 얘도 이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살짝씩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떨게 되는 거고, 또 얘가 떠니까 얘도 옆에 있어서 떨게 되는 거고, 얘가 떠니까 얘가 떨게 되는 거고, 얘가 떠니까 얘도 이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체에서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고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국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국이에요. 뭐 된장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젓가락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이제 놨어요. 그럼 이제 원래 젓가락은 조금 이제 차갑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은 뜨거운데 여기에서 국 때문에 젓가락 끝에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뭐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열이 국에서 이제 젓가락 여기 끄트머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경험상으로 그런 적 있죠. 오랫동안 여기다가 담궈 놓으면요. 여기 젓가락 여기도 뜨거워요. 예. 나는 여기만 담궈 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뜨겁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체잖아요. 얘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다?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지들끼리 충돌 해가지고 결국에 여기 끄트머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고체들이 이제 있을 때 고체들이 있는데 뭔가 이제 뜨거운 열하고 뜨거운 열원하고 뭔가 이제 접촉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뭐 그 의자 있어요. 의자. 겨울철에 이제 의자가 있죠. 의자. 바깥에 이제 벤치에 철 의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철 의자. 철 의자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약간 이제 엉덩이 뜬 건 아닌데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차갑죠. 차갑죠. 차가운 것이 이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열이 요 철의자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을 뺏기니까 좀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접촉해서 여러분들 몸에서부터 이제 전달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전도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류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의 이동에 의한 열의 이동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입자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입자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이동. 직접 움직여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난로가 있어요. 난로. 난방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기 입자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걔네들은 이제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뭐 겨울철에 난로 틀겠죠. 그래서 이제 추운데 여기 이제 난로를 뗐어요. 그럼 일단 난로 뜨겁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난로 근처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얘네가 밀도가 또 작아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뜨거운 입자들이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반면에 위쪽에는 그 난로보다 좀 멀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차가웠겠죠. 얘네들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깔아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난로 쪽으로 가서 데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난로는 여기다가 내가 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방 전체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 안에 항상 이제 기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난로는 여기다가만 틀었지만 결국에는 열을 흡수한 입자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전체적으로 열이 이 공간 안에 이제 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열의 이동 방법을 우리는 대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요건데요. 이제 난로를 했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하나 좀 알아두시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 이제 물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체를 예시를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스불은 어디다가 대죠? 우리가 밑에다가 대요. 이렇게 이제 요쪽에다가 댔다고 할게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뭐 냄비도 뜨거워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냄비를 통해 가지고 물 쪽으로 결과적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 입자 H2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제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H2O 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쪽에 있던 차가운 물 입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가운 게 다시 또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게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물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불러요. 대류. 예. 대류라는 말은 이제 뭐 앞선 단원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뭔가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고 그런 걸 이제 대류인데, 여기서는 이 입자가 직접적으로 열을 갖고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 에어컨도 나오는데, 예, 에어컨하고 난로를 설치하는 그 위치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돼요. 에어컨은 보통 이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난로는 밑에 설치하고 에어컨은 왜 위에 설치하냐?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이제 찬바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 안에 있는 공기를 흡수해 가지고 차갑게 해서 내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에서 이제 찬바람이 나오게 되는데, 찬바람은 밀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깔아앉게 되는 것이고요. 깔아앉게 되는 것이고, 뜨거운 공기가 이제 그럼 밑에 있겠죠. 그럼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차가워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밀도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니까 난로는 좀 밑에다가 세팅을 해줘야지 이렇게 대류가 잘 일어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뜨뜻해지고, 에어컨에서는 찬바람 나오니까 찬바람은 밀도가 커서 깔아앉지 않습니까? 깔아앉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대류가 잘 되면서 뭔가 금방 시원해지고, 이런 식으로 대류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밀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사입니다. 복사는요,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전도하고 대류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열이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입자가 필요했습니다. 입자. 뭔가가, 그 입자가 일단은 뭔가 활발해지고, 그것이 이제 뭐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사는요, 입자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죠. 태양은 S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날라와요. 어디까지요? 지구까지 날라오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뭐 공기가 있습니까? 액체가 있습니까? 고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데, 이 진공 상태를 뚫고 그냥 빛 자체가 날라오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태양에 있는 열 에너지가 지구까지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물질의 도움이 없이 다이렉트로 지구 쪽으로 열이 이동을 했죠. 이러한 열의 이동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이제 이 에너지도 맨날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복사 에너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복사가 입자의 도움 없이 이제 에너지가 날아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예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드럼통이에요. 드럼통이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놓고서는 불을 붙여요. 그럼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이 이렇게 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뭐 이제 뭐 상황은 뭐 밤이고 약간 조금 썰렁한 가을쯤에 불 붙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불 때문에 불 근처는 뜨뜻하겠죠, 그렇죠? 불 때문에 뜨뜻한데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좀 뜨거워요. 뭔가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뭔가 뭐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고 피부가 막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한 번만 이렇게 간단하게 서봐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섰어봐요. 그럼 A는요, 순식간에 안 뜨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눈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불이긴 한데, 여기서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사실 날라와요.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받으면은 굉장히 이제 열을 바로바로 이제 흡수해가지고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그 장애물 있잖아요. A 입장에서는 B가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관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A는 복사 에너지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위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가림막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은 복사 에너지가 A 쪽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금방 좀 그 뜨거움을 잊을 수가 있어요. 안 뜨거워요, 잘. 그냥 손만 이렇게 해도 괜찮죠. 뭐 더 쉬운 예시로 하면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최근에 햇볕 엄청 막 쨍쨍했잖아요, 그렇죠? 쨍쨍한데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좀 가려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늘에 당연히 있으면은 이제 복사 에너지를 좀 피할 수 있고 그런 원리인데요. 뭐 이런 것도 뭐 예시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이동 방식,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입자의 어떤 제자리 운동, 입자의 직접적인 운동, 입자가 필요 없이 열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